예, 교수님 제 말씀 들으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예. 예, 지금 화면을 공유해야 되는데 지금 화면이 좀 안 켜져서 잠시만요. 혹시 화면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예,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오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오전에는 저희 인공신경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그다음에 큐빗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들을 이제 정리를 먼저 해보고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지금 3시까지 1시간 반 동안 해야 될 내용은 이제 퀀텀 이제 서킷과 게이트들에 대한 내용인데 그 이후에는 이제 퀀텀 뉴럴 네트워크 그 다음에는 이제 퀀텀 강화학습이 되겠습니다. 진도상 배분은 이제 퀀텀 뉴럴넷이 지금 이 이후에 약간 1시간이 좀 안 되게 배분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강화학습도 약간 1시간이 안 되게 짧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1시간 반 정도 배분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한 3시간 동안 쭉 연결되는 그런 스코프로 이제 진행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게이트 연산은 이제 큐빗이란 걸 달러서 우리가 기본적 클래시컬한 비트 연산을 하는 엔드 연산, 오화 연산, 혹은 엑소화 연산 이런 게이트 연산을 큐빗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퀀텀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런 게이트를 사용해서 서킷은 또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뤄보게 될 건데요. 우리가 그럼 퀀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졌던 특징이 뭐냐면 슈퍼포지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첩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이제 포인트였는데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퀀텀 게이트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퀀텀 게이트란 건 기존의 게이트랑 다른 게 뭐냐면 이제 3차원 상에서 존재하고 있었어요. 3차원 상에서 우리가 슈퍼포지션, 즉 0과 1이라는 위아래 꼭지점을 잡고 그 안에 중첩된 형태로 그 위치를 잡는 형태로 우리가 정의를 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디지털 시스템에서 만들었던 AND, OR와 같이 딱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3차원에서 이 시스템을 잠시만요. 왜 이렇게 되지? 잠시만. 3차원에서 우리가 얘네들을 로테이션 하는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게 파울리 X, 파울리 Y, 파울리 Z는 뭐냐면 우리가 X축을 기준으로 180도를 회전하는 것, Y축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하는 것, Z축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밑에 보시면 Y 로테이션이라고 보이네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파울리 Y랑 비슷한데 파울리 Y는 Y축을 기준으로 180도를 회전하는 건데 Y 로테이션은 Y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건 똑같지만 각도가 180도는 아닙니다. 주어진 각도가 있을 거예요. 35도면 35도, 20도면 20도. 그래서 Y 로테이션은 주어진 각도대로 Y축을 기준으로 회전해라. 그러면 Y 로테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우리 인공신경망에서는 지금까지는 W 값과 B 값이라는 실수 값을 찾아내는 걸로 인공신경망을 학습을 하지만 퀀텀 인공신경망은 3차원 스피어상에서 저 로테이션하는 각도 값을 학습을 합니다. 즉 X축으로 몇 도, Y축으로 몇 도, G축으로 몇 도 이런 식으로 각도를 학습하기 때문에 저 로테이션이 되는 저 각도 값을 중심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자, 아다마르 게이트라는 것도 있고요. 페이즈라는 것도 있고요. 자, 컨트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C-not 게이트라는 것도 있고요. 다양한 게이트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따지는 클래시컬한 컴퓨터에서는 로직 게이트와 기본적인 산술 연산 게이트가 있는데 이건 낸드 게이트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장 간단한 기본적인 산술 연산 구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비슷하게 퀀텀 게이트 역시 그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조합을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퀀텀의 연산자를 생성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다마르 게이트는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인 스테이트를 슈퍼포지션, 즉 중첩 상태로 만들 때 아다마르 게이트 많이 사용해요. 사실 아다마르 게이트는 통신하신 분들도 많이 익숙하신 행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퀀텀 연구하신 분들도 이제 통신하신 분들 볼 때 많이 익숙한 용어들이 많은데요. 이제 아다마르 게이트라는 거는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파울리 게이트는 뭐냐면 퀀텀 스테이트에서 180도라는 기준의 각도를 가지고 우리가 X축으로 회전, Y축으로 회전, Z축으로 회전 그런 회전을 할 때 우리 파울리 게이트라는 걸 사용합니다.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파울리 게이트는 X축으로 회전하는 파울리 X 게이트, Y축으로 회전하는 파울리 Y 게이트, Z축으로 회전하는 파울리 Z 게이트 이런 세 가지 게이트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럼 뭐냐면 우리가 그 블루스피어라고 생각하는 스피어 상에서 우리 하나의 점이 존재할 때 이 점은 슈퍼포지션에 대한 현재 존재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X축으로 쫙 180도를 이끌어내고 그게 두 번 존재하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겠죠. Z축으로 회전을 하고 하지만 두 번 하면 자기 자신이 돌아오고 Y축으로 한번 회전하고 하지만 두 번 하면 자기 자신이 돌아오고 이렇게 따지는 게 파울리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울리 연산자, 즉 파울리 게이트를 다시 따져보자면 상등 연산자는 무엇이냐면 이거는 이제 I 매트릭스라고 해서 대각형렬, 즉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는 다이아고널 엔트리들은 다 1이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0이라면 항등 엔트리가 되겠죠. 이걸 포함해서 총 4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이거는 I는 항등 행렬이 되겠고 X, Y, Z라고 표현을 하는데 파울리 X 연산자는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X축을 통해서 회전하는 것인데 이거의 의미를 따져보면 우리가 X축 회전하면 제일 밑에 있는 게 제일 꼭대기로 가고 제일 꼭대기 있는 건 제일 밑으로 온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블로스피어 상에서 3차원 구에서의 파울리 게이트를 다 따져본 적은 없지만 얘네들 의미적으로는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제일 밑에 있으면 제일 위로 가고 제일 밑에 있는 애는 제일 위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건데요. 그럼 얘는 우리 옛날에 이거 했었죠. 우리 밥 먹기 전에 했던 건데 잠시만요. 얘는 따졌을 때 1, 0이었고 얘는 따졌을 때 0이었으니까 그럼 얘는 행률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그 얘는 따졌을 때 0일이었고 얘는 따졌을 때 1, 0이었으니까 이 앞에 행렬은 무엇이 돼야 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파울리 X 게이트가 어떤 행렬인지를 역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울리 Y 게이트 역시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하고요. 파울리 G 게이트도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또 어떠한 형태의 게이트든지 간에 어떤 형식이냐면 파울리 X 게이트는 우리가 180도 회전하기 때문에 두 번 하게 되면 360도 회전이죠. 자기 자신을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울리는 X던 Y던 Z던 어떤 형태든지 간에 두 번 회전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돌아와서 항등 행렬과 똑같다라고 해서 X, Y, Z는 두 번 하게 되면 항등 행렬과 똑같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파울리 X, 파울리 Y, 파울리 Z 게이트는 어떻게 구하느냐? 뭐 이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0이라고 파울리 0이라고 부른 거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1, 0이라고 생겼고 파울리 1이랑 어떻게 했냐면 0이라고 생겼기 때문에 0이라고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역추론을 해서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파울리 Y 연산자 역시 I라고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1이라고 한다면 0, 1일 것이고 이 앞에 I가 붙었으면 0 곱하기 1은 0이니까 0은 그대로 있고 1 곱하기 I는 I니까 I로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해준 다음에
역으로 그 첫 붙어 있는 행렬이 무엇인지만 찾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룰만 알고 있으면 이 파울리 X, 파울리 Y, 파울리 Z 찾아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자, 이게 블로스피어라는 겁니다. 블로스피어는 뭐냐면 이게 구평면상에서 우리가 이제 퀀텀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그 노테이션에서 0이라는 건 여기 존재하고 1이라는 건 여기 존재할 때 이 파동함수에 해당한 이거는 0과 1의 슈퍼포지션이죠. 0과 1의 슈퍼포지션입니다. 그럼 이 값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볼 때 요 세타라는 값을 두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저 세타 값을 준다 하더라도 쟤네들은 알파나 베타라는 값으로 일단 우리가 표현을 했었죠. 근데 얘네들은 다 삼각함수를 구할 수 있는 값이긴 한데 그러면 얘가 이 파동함수가 매저먼트를 통해서 측정을 통해서 얘 0이 될 확률과 1이 될 확률을 둘 중에 하나로 구할 수 있습니다. 0이 될 확률은 우리가 0 앞에 붙어 있는 이 코사인 2분의 세타라는 이 값을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제곱까지 해주면 0이 될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1에 대한 확률은 이 앞에 붙어 있는 2 to the i 세타의 사인 2분의 세타를 절대값을 취하고 제곱을 해주면 그 값이 우리가 1이 나올 그 확률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블로스피어 상에서의 노테이션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스피어는 블로스피어라 부른다. 알겠고요. G 엑시스, Z랑 엑시스는 어떤 정보를 포함하냐고 하면 옵저베이션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퀀텀 게이트들은 우리가 로테이션 게이트를 통해서 이제 움직입니다. 우리가 인공신경망을 만들 때, 우리 인공신경망을 만들 때 보면 우리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넌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인공신경망은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라고 해서 펑셔널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고요. 펑셔널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때 인풋과 아웃풋 간의 관계에서 리니어한 관계를 표현해 주는 방법은 행렬의 곱셈이었어요. 그걸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부르던 행렬의 곱셈이었고요. 넌리니어한 관계를 표현해 주는 건 액티베이션 함수를 씌우거나 혹은 행렬의 곱셈이 반복됨으로써 일어나는 그런 넌리니어티였습니다. 그러면 연산하는 단위가 우리가 실수가 아니라 큐빅 단위가 된다면 리니어함은 어떻게 표현해 줄 것이냐 하면 바로 이 로테이션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이 리니어함은 내가 학습을 해야 되는데 학습되는 값이 실수 값이 아니라 큐빗이다. 그러면 저 구 위에 존재해야 되니까 나는 이 각도로서 학습을 하는 건데 그럼 리니어하게 트랜스포메이션이 된다고 하면 X축으로 몇 도, Y축으로 몇 도, Z축으로 몇 도가 도는 것이 나의 학습의 결과가 될 것이고 그러면 나의 값을 X축으로 회전시키고 Y축으로 회전시키고 Z축으로 회전시키는 건 바로 이 로테이션 게이트들이 되겠죠. 그래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로테이션 게이트들은 바로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퀀텀 뉴럴넷에서. 그래서 로테이션 디그리가 180도가 아니라면 이거는 이 로테이션 게이트들을 세터로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즉 세터가 37도다. 그럼 37도만 회전해 줘라.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파울리 게이트는 180도로 고정된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얘네들은 주어진 각도만큼을 회전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다른 것이고 학습의 성능 향상에는 당연히 이 로테이션 게이트들을 배치를 한 후에 이 값 자체를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인공신경을 만들 때 리니얼리티를 어떻게 살리는가? 로테이션 게이트들. 넌리니어는 어떻게 생기는가? 시나 게이트, 인탱글먼트 게이트에 서 살린다. 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면 좀 더 자세히 우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해서 좀 1시 45분인데요. 한 2, 3분 정도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은 후에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이해가 잘 됩니까? 다행입니다. 예, 예. 자, 그럼 멀티 큐빗 게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화면에서 보고 있는 건, 우리가 클래시컬하게 그 디지털 시스템 혹은 논리에서 배우고 있는 그런 게이트들입니다. NOT 게이트, OR 게이트, AND 게이트, XOR 게이트, NOR 게이트, NAND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게이트를 잘 배치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진 연산할 수 있는 거죠. 0과 1의 이진 연산을 디터미니스트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리한 펑션들을 만드는 건데요. NOT 게이트는 우리가 들어온 값을 반전시키는 것이고, OR 게이트는 이게 두 개의 값을 입력받아서, 이것들을 둘 다 거짓이 아닌 이상은 참으로 출력하는 것이고, AND 게이트는 둘 다 참이면 참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으로 하는 것이고, XOR 연산하고, NOR 연산하고, AND 연산하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조합을 해서 우리는 논리 회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클래시컬한 연구 컴퓨팅에서 했던 얘기고요. 퀀텀을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게 이제 우리가 그 다음으로 들어야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혹시, 클래시컬한 로직 게이트의 연산에 대해서도 모르거나 질문 있으신 분은 이것도 비슷하긴 하거든요. 혹시 한 1분 정도 잠깐 보시고 질문 주시고 싶으시면 질문 주시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OT 게이트는 들어온 인풋을 반전시키는 것이고요. NAND 게이트는 AND 연산을 반전시키는 것이고요. 이제 A and B는 둘 다 참여해야지 참인 것이고요. NAND 게이트는 AND를 반전시킨 것, 요거 뒤에 있는 NAND도 A와 B의 AND를 반전시켰다가 그 두 개의 결과에 AND에 또 반전시킨 것이고요. 밑에 있는 거는 A와 B의 오가 연산이고 오른쪽은 역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낸드의 또 낸드인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퀀텀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냐면 우리가 하나의 인풋에 대한 반전이거나 하나의 인풋에 대한 큐빗의 연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엔드 연산한다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오화 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멀티플한 큐빗에 대해서 컴파운드 스테이트, 즉 합성된 결과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따지는 게 바로 이번 장에서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뭐냐면 텐서 프로덕트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텐서 프로덕트 계산해서 내적에 대한 연산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했었고, 텐서 프로덕트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풋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올 때 우리는 떤 형식으로 연산해야 되는 걸 따지면, 이 밑에 보시는 것처럼 텐서 프로덕트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여기서 컨트롤 not 게이트 혹은 C not 게이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를 왜 봐야 되냐면 좀 중요한데요. 이거는 나중에 가면 우리가 인공신경망에서 퀀텀으로 넘어가면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뭐냐면
퀀텀의 만들 때, 퀀텀의 인공신경망을 만들 때 클래시컬한 인공신경망에 존재하는 선형성과 비선형성을 그대로 표현해줘야 된다는 말을 제가 몇 번 드렸습니다. 선형성을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 3차원 구평번에 있는 그런 값들을 X축, Y축 또는 Z축으로 회전시키는 거라기 때문에 그 로테이션 게이트예요. 그럼 비선형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비선형성은 그들 간의 연결로 나타내 줍니다. 와이어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들 간에 연결해주면 변수들이 섞이기 때문에 비선형성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엮이는 것들을 뭘로 하느냐? 컨트롤 낫 게이트.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시나 게이트를 통해서 하나의 줄기를 가져오고 다른 줄기에 가져와서 그 둘을 한 번에 게이트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그런 엮임을 표현합니다. 인탱글먼트라 부르는 얽힘 현상을 표현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시고 계시는 두 개의 인풋이 들어와서 하나 나가는 멀티 큐빅 게이트들 중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컨트롤 낫 게이트, C낫 게이트가 우리가 말하는 넌리니어리티를 증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1분 정도 있다가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렬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신 게 맞습니다. 클래시컬한 모델에서 넌리니어리티 증가하는 건 인테글먼트의 증가로서 표현이 됩니다. 이거는 최근에 RCML 같은 인공지능 타 컨퍼런스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이러한 인테그먼트가 증가할수록 비성성이 증가하고 따라서 딥러닝의 성능이 증가하지만 어느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붕괴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붕괴된다는 건 뭐냐면 너무 비성성이 많이 증가하면 함수를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로컬 미니멈 같은 현상에 빠질 수가 있다. 뭐 이런 연구도 있긴 합니다. 그런 연구에서 파생된 연구도 저희 연구소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창호 선생님 좋은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오늘 이게 질문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네. 여기 또 질문 주셨는데요. C나 게이트뿐만 아니라 퀀텀 게이트는 수학 연산을 보면 연산 자체는 리니어해서 넌리니어를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C나 게이트 같은 경우는 그 두 개를 엮어줘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는 변수와 밑에서 오는 변수를 리니어 컨비네이션처럼 보이지만 변수를 리니어 컨비네이션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가는 출력은 비선형입니다. 변수 두 개를 곱해줬으니까. 예.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지금 많이 주셔야 여러분 나중에 갈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지금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질문이 더 없으시면 연산한 구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시나 게이트는 두 개의 큐빗을 인풋을 받습니다. 여기서 X, Y 이 두 개를 받는데요. 만약에 그 중에 첫 번째가 1이라면 이게 1인 거죠. X는 세컨드 큐빗을 도출합니다. 그렇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1이에요. 1이 들어가면
x는 0011이죠. 0011. 0011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0011이고 만약에 퍼스트 큐빗이 0이면 세컨드 큐빗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0이면 그대로 0011이 나가요. 뭐냐면 0, 1이었으니까 얘도 그냥 0일로 아무것도 그대로 나가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1, 0이면 1, 1이면 0은 1로 나가고 1은 0으로 나가요.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1100인데 1100인데 0011인데 그러면 00일 때에는 101이라는 게 그대로 나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 게 0이 들어오면 인풋이 첫 번째 게 0이 들어오면 얘네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그대로 나갑니다. 근데 인풋이 11이면 첫 번째 큐빗의 인풋이 11이면 그냥 두 번째 인풋도 1, 0 더하고 1, 2 더하면 1, 0으로 나가버립니다. 이렇게. 두 번째 게 나가버리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1, 1이 돼버리니까 첫 번째 1, 1이 돼버리니까 0은 1로 가고 1은 0으로 하는 반전에서 나가버립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자, 다시 한번. 자, 00일 때는 이게 그대로 나가고요. 자, 10일 때는 얘가 1이 있잖아요? 그럼 얘가 뒤로 넘어가요. 0에다가 1을 더해요. 1에다가는 여기 0이었으니까 1을 더해서 1이 돼버립니다. 자, 1일 때에는 1을 뒤에 넘어가죠. 1 더 1은 2가 되죠. 2는 이진수로 1, 0이죠. 그래서 얘는 0이 되는 거예요. 1, 0이니까 뒤에 자릿수만 보는 거니까 0이 나온 거죠. 그래서 X 오퍼레이션은 carry out on the second qubit. 두 번째에 의해서 세컨드 큐빅 0만 취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어렵죠? 괜찮으실까요? 자, 어려우신 분 혹시 채팅창에 좀 글 남기실까요? 예, 저렇게 계산하면 효과가 있을 것인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얽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x가 1 또는 0일 수 있고요. y도 1 또는 0일 수가 있어요. 자, 얘가 0이면 0은 그대로 나가고 1이면 얘가 0일 때 그냥 0과 1을 캐리아웃해서 1이 나오고 1, 1이면 그냥 1, 1이면 1, 0이 돼서 나간다.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까? 얘네 둘 간의 관계를 저렇게 표현해주는 연산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X 컨트롤 낫 게이트, 컨트롤 낫의 1번 게이트, 컨트롤 낫의 2번 게이트 여러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낫의 3번 게이트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컨트롤 낫 게이트라는 거는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두 개의 값을 섞어줄 수 있는 연산자를 하나 만들 걸 뿐입니다. 네. 그리고 CX 함수를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여기에다가 인풋 4바이 2짜리 이 인풋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럼 요거는 파란색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 빨간색 박스를 저 CX라 부르는 4바의 사용률 뒤에 곱하면 저 파란색 박스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CX라는 저 박스는 저렇게 구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이거 좀 계산했을 때 복잡해서 혹시 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지금 대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터플리 게이트라고 있어요. 터플리 게이트는 뭐냐면 세 개를 엮었습니다. 세 개를. 자, 토플 게이트를 볼까요? 첫 번째와 두 번째 큐빗이 1이라면 X 오퍼레이터는 세 번째로 간다. 만약에 첫 번째, 두 번째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면 그러면 세 번째 아무것도 가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볼까요? 토플 게이트 첫 번째와 두 번째가 1일 때와 1이 아닐 때. 이게 지금 A,
B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B고 A죠. A는 뭐냐면 3으로 캐리아웃이 되니까 얘가 0이 되고 1은 1이 됩니다. 바뀌는 거죠.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나머지는 그대로 A일 때만 0과 1이 바뀝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이거 보시면 이해되실까요? 한번 보시고 혹시 이해 안 되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왜냐하면 토플 게이트는 딱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요것과 요거로 구별해주는 건데 봤을 때 이게 인풋이고 이게 아웃풋이니까 위에는 아웃풋이 00, 11, 00, 11, 00, 11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any of one first and second 큐빗이 0이면 즉 0이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대로죠. 첫 번째, 근데 둘 다 1이면 세 번 캐리아웃 3으로 넘어간다. 즉 1이면 1이 넘어가니까 1이 되는 거고 1이 넘어갔는데 원래 1이었으면 0이 되면서 넘쳐나니까 넘쳐난 거 제외하고 0만 보는 거고 0과 1이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게 토플리 게이트고요. 자, 수압 게이트입니다. 수압 게이트는 뭐냐면 바꿔주는 거예요. 수압은 바꿔준다는 의미죠. 그래서 0, 1일 때는 1, 0이 되고 1, 0일 때는 0, 1이 된다. 이거 수압 게이트입니다. 간단하고요. 자, 퀀텀 서킷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2시 3분인데 2시 한 5분 혹은 6분까지 자, 여기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질문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회신 드리고 그 다음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재성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컨트롤 낫 게이트, CCX 게이트, 수압 게이트 등이 하는 역할을 클래시컬 컴퓨터와 연관지어 설명하면 어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클래시컬 컴퓨터에서 거의 1대1로 매핑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역할을 하는 회로 디자인을 하는 그런 서킷을 설계하는 경우는 분명히 존재하고요. 또 하지만 저렇게 이름까지 붙여서 하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안 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네, 그럼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한 2분 정도 있다가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 한 7분 정도 질문 더 있으시면 주시고 7분 정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퀀텀 서킷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 건 이제 퀀텀 게이트고요. 퀀텀 게이트들을 엮어서 이제 서킷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질문이 자, 하나 들어와 보시면,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아, 예, 예. 제가 지금, 예, 질문을, 어, 해당 게이트의 역할, 예, 이것은 수압 게이트입니다. 뭐냐면 0이 들어오면 1로 바꿔주고, 1이 들어오면 0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전을 시켜주는 거라서 딱히 다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비트의 연산이 거꾸로 뒤집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진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도 이 파동 함수가 있으면 이게 들어오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X를 먼저 겪고요. 그 다음 Y를 보는데요. 보시듯이 파동함수 수가 있으면 X를 먼저 연산하고 그 다음 Y를 겪게 되겠습니다. 이건 원 싱글 큐빗이 되겠고요. 이제 멀티 큐빗이 돼서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개로 일단 먼저 텐서곱을 먼저 취하고 그 다음에 X와 Y의 텐서곱을 취하는 형태로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게이트 연산은 이제 우리가 히든레이 연산에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자 회로를 만들어서 이제 결과에 곱해준 형태로 히든레이로 곱해주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하나씩 하나씩 이제 양자 큐빗에서 연산 구조를 만들어준다라고 보고요. 이 뒤로 넘어가시면 낫 게이트부터 보겠습니다. 낫 게이트. 이제 수압 게이트랑 좀 비슷하게 이제 얘도 이제 반전의 역할을 좀 하는데요. 잠시만요. 여기서 지금 게이트 연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렇게 생긴 부분. 이거는 매저먼트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퀀텀에서 매저먼트 직후에 우리가 0 또는 1이라는 그 결과를 딱 고정시키기 때문에 이 매저먼트 나온 다음에 온과 오프의 결과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얘는 지금 생긴 게, 그 엑소와 얘는 지금 생긴 게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자, 0과 1을 보시면, 지금 0과 1을 보시면 지금 얘는 이제 반전을 시킨 거고요. 지금 저 반전 0이 들어가면 매저먼트 통해서 1이 되고 1을 넣으면 매저먼트 통해서 이렇게 0이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얘를 보시면 얘는 이제 반전이 돼서 나가는 거고 얘를 보시면 지금 0과 0이 들어가서 0이 나온다고 하고 있는데요. 얘가 지금 0이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0이 들어오고 얘도 0이 들어옵니다. 그런 다음에 얘는 지금 인풋이 0으로 고정된 상태입니다. 고정된 상태. 그럼 얘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가 1과 1이 들어오면 1과 1이 들어오면 지금 여기서 똑같이 잠시만요. 얘는 지금 얘도 지금 1, 0, 0이 들어오면 지금 0이 들어오고 잠시만요. 지금 요거는 그림을 앞에서 여러분께 안 보여드리고 지금 들어가서 그런 건데 잠깐만 이 그림을 앞에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그림을 아까 설명 안 드린 건데 여기 이거 이거 지금 이 그림이 있습니다. 어디니? 이거 엑소와 이 그림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요 엑소와 요 그림 보이시죠? 이 현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현상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어디가 있냐면 이 그림이 자 지금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 x가 들어오고 또 똑같은 그림이 여기 보이시죠? 이 현상. 자 이거 보시면 자 x는 그대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x는 그대로 나가고 있고 낫게이트에서 x는 그대로 나가고 있고 자 1이 들어오면 0이 나가고 자, 또 1이 들어오면 또 0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반전이 돼서 나가죠. 아까 뭐라 했냐면, not gate다 라고 하면서 0이 들어오면 1이 나가고 1이 들어오면 0이 나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보시면 바로 요거 하나만 보이고 반전이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0이 들어올 때 1이 나가고 1이 들어올 때 0이 나갔던 거예요. 아까 저게 왜 값이 뒤집어지지? 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건 거예요. 아까 이렇게 생겼던 거죠. 낫게이트처럼. 그렇죠? 0이 돼서 1이 나왔던 거고, 1이니까 온이 되는 거고, 1이 돼서 낫게이트가 돼서 0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00이 들어가게 되면, 00이 들어가게 되면, 0, 0이 들어가니까 다 0이 돼서 지금 여기서 0, 0이 들어가게 되면, 낫게이트. 자, 여기 좀 낫게이트를, 여기를 좀 표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XOR 게이트. 좀 요거처럼 여기서 좀 X가 들어가면 XOR에서 요게 되죠. XOR. X 요게 두 개 들어가야 되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0, 0, 0, 1, 1, 0, 1, 0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요 두 개 값이 동일하면 0이 나가요. 그 다음에 두 개 값이 동일하지 않으면 1이 나가요. 요 성격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그래서 지금 두 개 값이 동일하면 0, 동일하지 않으면 1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자, 여기서도 동일하면 0, 동일하지 않으면 1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자, 동일하면 0.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아까처럼 여기서 이제 반전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나간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 0이 돼버리면, 1, 0이 돼버리면, 지금 얘가 동일하지 않으니까 1이 되는 것이고, 0, 1이니까, 잠깐만요. 여기 지금 1, 0, 지금 이게 엔드 게이트. 엔드 게이트. 여기 지금, 잠깐만. 여기 1, 요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 세 개가 있어가지고, 0. 잠깐만. 게이트. 동일하지 않으면 동일하면 1 들어가고 1 들어가고 1 들어가고 동일하면 0이고 동일하지 않으면 1 들어가고 0 들어가면 0, 1 들어가면 0, 1 들어가면 1 들어가고 동일하지 않으면 동일하지 않으니까 1이 되고 아 저 헷갈리지? 잠깐만 이거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다음 페이지에서 먼저 보고 다음 페이지에서 먼저 보고 다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이니까 헷갈리네. 예. 예. 그래서 애드 오퍼레이션을 볼게요. 애드 오퍼레이션. 보겠습니다. 여기가 두 개가 다 엮이니까 좀 헷갈려가지고, 예. 애드 오퍼레이션 보겠습니다. 애드 오퍼레이션은 뭐냐면요. 이게 0, 0과 0, 1과 1, 0과 1, 0이 있는데요. 얘들은 썸하면, 얘네들은 1, 0, 얘 썸을 하면, 얘들 일자리수가 되겠고, 캐리아웃이라고 해서 자릿수가 높아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0, 0을 더하면, 이제 두 개가 더하면 0이 되고, 0, 1이나 1, 0이 되면 일자리 수는 1이 되지만 반올림 되는 건 없죠. 올라가는 수는 없죠. 자릿수 올라가는 건. 근데 1을 더하면 얘는 1, 0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 수는 0이 되지만 한 자리 수는 올라간다. 이걸 의미하는 건데요. 그래서 1, 0이 되면 1, 0이 되면 얘는 1이 내려옵니다. 1이 내려오고요. 0과 1이 돼서 0과 1이 돼서 0과 1이 연산하게 되고 0과 1이 연산하게 되니까 0과 1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앞에 봤던 것처럼 0과 1이 만나게 되면 캐리아웃 되는 건 1이 되죠. 그쵸?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0과 1이 x는 0이 되고 x는 0이 되고 y는 1이 된다. 그러면 x와 y가 두 개 아웃풋이 돼서 나타나는 밑에는 1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서 1과 0이 되면 여기 이제 1이 됩니다. 1이 되죠. 그럼 여기서 또 0과 1이 만나면 또 1이 되고요. 그럼 여기서 또 잠시만요. 여기서는 투폴리 게이트구나. 여기서 투폴리게이트처럼 되는데, 요거구나, 요거. 예, 투폴리게이트처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투폴리게이트처럼 여기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건 이제 투폴리게이트처럼 연산합니다. 얘는 뭐가 되냐면, 1이 둘 다 들어오게 되면, 1이 둘 다 들어오게 되고, C가 0이 C가 0이 되게 되면, 여기가 1이 되고, 얘도 1이 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요것에 대해서 얘가 1이고 얘마저도 1이면, 그러면 얘는 0이 되는 것이고, 얘가 1, 1이 되고 얘가 0이면 얘가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위가 1이면 밑에가 반전이 되는 것이고 둘 다 1이 아니면 그럼 반전이 되지 않고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 말이 좀 헷갈리게 하는데 얘의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둘 다 1이면 반전이 됩니다. 둘 다 1이면 얘가 반전이 돼서 1이 돼서 나가고요. 둘 다 1이 아니면 얘가 그대로 나가서 0이 돼서 나갑니다. 이해되실까요?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둘 다 까만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둘 다 까만색으로. 둘 다 까만색으로 되어 있으면
지금 아까 제가 투폴리 게이트 한다면 제가 조금 쉬어서 그런데 투폴리 게이트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투폴리 게이트가 3개의 인풋을 받습니다. 그렇죠? 검은색에 3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거 까맣게 돼 있고 얘도 까맣게 돼 있고 얘에 대해서야 XOR을 연산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0 또는 1이 될 수도 있고 얘도 0 또는 1이 될 수도 있고 얘도 0 또는 1이 될 수가 있죠. 그럼 셋 다 얘가 1이고 1이다 하면 얘가 0 또는 1이 될 수 있다고 할 때 저 위가 둘 다 1이면 요 밑에가 1, 1이 됩니다. 요 둘 중에 하나고. 그러면 아웃풋의 경우는 그 밑에도 둘 다 1, 1이 될 텐데 그러면 이 마지막에 해당하는 것이 0 또는 1이 될 겁니다. 그럼 얘가 0 또는 1이 되겠죠? 근데 그게 반전이 돼서 나갈 겁니다. 얘가 0이면 1이 돼야 되고 얘가 1이면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위가 세 개가 다 엮여 있는 경우에는 그 위가 A, B가 1, 1로 되어 있다면 맨 마지막 거는 들어오는 시그널에 반대로 반전이 되는 것이고 저 위에 두 개가 1, 1이 아니라 0, 1이나 1, 0으로 되어 있으면 들어오는 거 그대로 들어오는 거 그대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쵸? 지금 이 마지막 세 번째 게 01, 01, 01이면 마지막 세 번째도 01, 01, 01 그대로 나가죠. 그러면 얘는 뭐냐면 얘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얘가 1, 1이면 마지막 걸 반전시켜라. 근데 1, 1이 아니라 01, 10, 00이면 반전시키지 말고 그대로 내보내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얘도 아까 봤던 얘도 지금 얘는 1, 1이니까 들어오는 거 반전시켜서 1로 내보내라. 해서 온 얘가 1, 0이니까 1, 0이나 0, 1이나 0, 0이면 들어오는 거 그대로 내보내라니까 0이 그대로 나가서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해가 되시죠? 끝. 얘도 지금 반전시켜서 내보내야 되니까 0이면 1로 1이면 0으로 내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끝. 예,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 다음 페이지를 보면 얘도 얘는 지금 하나짜리가 들어온 거죠. 하나짜리. 하나짜리가 들어오는데 하나짜리에 대한 연산은 지금 이 투폴 게이트 말고 이 전의 게이트에 해당 사항이 있겠습니다. 하나짜리의 연산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내가 들어오는 값이 위에 있는 값이 0이면 y가 0이던 1이든지 간에 여기 나오는 값은 그대로 따라가 주고 위에 있는 값이 1이면 밑에 있는 값을 반전시켜라 이 소리입니다. 예, 그걸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기는 그대로 따라가 주면 자, 여기서 지금 1이 들어왔어요. 1이 들어왔어요. 인풋이 1이 들어왔어요. 1이 들어왔으면 지금 1이 들어오고 0이에요. 1이 들어왔으니까 위에서 1이 들어왔으니까 반전시켜줘야 되죠. 지금 1이 나갔어요. 0이 들어왔죠. 0이 들어왔으면 반전 안 시켜도 되죠. 그럼 1이 들어왔죠. 자, 투폴리 게이트입니다. 투폴리 게이트이기 때문에 1, 0이면 반전 안 시켜도 돼요. 1은 1대로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1이 그대로 나가니까 매저먼트 했을 때 0이 되고 끝나요. 1이 돼서 매저먼트 했을 때 ON이 됐으면 1이 살아남으니까 ON이 된 상태로 그냥 나가고 끝납니다. 자, 0인 상태는 뭐가 되냐면 자, 0이 들어왔어요. 자, 1이었죠. 근데 얘도 지금 0이에요. 자, 0과 1과 0이면 매저먼트 했을 때 0인 상태는 반전이 안 되고 그냥 나가겠죠. 1, 2 했을 때 반전이 되는 거니까 0은 그대로 나가요. 그래서 오프된 상태로 그냥 나갑니다. 그래서 1, 0인 상태로 끝나버려요. 자, 1, 0일 때만 했더니 우리가 그 썸 했던 것은 1로 나가고 캐리아웃은 0으로 나간다 하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거 1, 2를 봤어요. 1, 1. 자, 마지막 거 1, 2를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거 1을 보면 자, 1, 1의 경우에는 자, 1이 들어왔어요. 0이 들어왔네요. 그럼 반전을 시켜야 되죠. 그럼 1이 됐어요. 자, 또 1이 들어왔어요. 1이 들어왔네요. 반전을 시켜야 되죠. 0이 됐죠. 자, 1, 1이 들어왔어요. 투폴리 게이트네요. 투폴리 게이트에서 1, 1이 들어왔으면 또 반전을 시켜야 되죠. 맞나요? 1이 들어왔을 때 반전. 자, 1이 들어왔을 때 0이 들어왔을 때 1로 변하고 1이 들어왔을 때 또 1이 들어오니까 반전. 맞나? 1 들어왔을 때 또 반전이니까 0. 그러니까 오프되니까 0. 그리고 0이 들어왔을 때 1, 1이니까 또 반전이니까 1. 해서 0, 1이 되네요. 그래서 0, 1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0, 1이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엑소와 게이트는 내가 엑소와 시그널이 1로 들어오면 현재 밑으로 들어온 시그널이 반전되고 토폴리 게이트는 위에 있는 두 개의 시그널이 1, 1로 들어오면 밑에 들어온 시그널이
반전이 되니까 0이면 1로, 1이면 0으로 이렇게 반전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최재형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엔드 게이트는 CCX에서, CCX가 토플 게이트죠? 잠깐만요. 위에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토플 게이트에서 세 번째 큐빗의 입력을 1로 한 경우다. 자, 보겠습니다. 엔드 게이트는 세 번째 경우에 세 번째 큐빗에서 0으로 한 경우다. 보겠습니다. 1, 0, 0.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수성 선생님 첫 번째 질문. 엔드 게이트는 CCX에서 세 번째 큐빗에 0을 입력한 경우다. 맞고요. 세 번째 큐빗을 1로 고정하면 낸드인가? 세 번째 큐빗에서 1로 고정한 경우는 1, 1, 1, 1이니까 그러면 1, 1, 1, 0이니까 엔드를 반절시키. 예, 맞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최 선생님 맞습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저, 저기 XOR랑 토플리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 회로 연산할 때 중간 텀이 좀 있어가지고 약간 좀 헷갈렸는데 지금 연산 이해되시죠? 이렇게 연산해서 넘어가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은 넘어가 볼까요? 자, 퀀텀 서킷은 뭐냐면 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아다마르 게이트입니다. 요 H라고 써 있는 게 이 아다마르 게이트가 되겠는데요. 우리 이 파동함수가 아니라 이 중첩되어 있는 퀀텀의 그 큐빗 함수들이 있는데 큐빗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여러 가지 중첩시켜서 표현해 주는 게 바로 이 아다마르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클래시컬한 스테이트에서 퀀텀 스테이트로 넘길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 아다마르 함수가 되겠어요. 아다마르 함수를 사용해야 우리가 일반적인 리얼 스테이트에서 우리 퀀텀 스테이트 넘어갈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다마르 함수를 써야 이렇게 여러 가지 4개까지가 이렇게 슈퍼포지션이 돼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제 아다마르 게이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수업 중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퀀텀 서킷에서는 이제 인탱글먼트라든지 베일 스테이트라든지 얽힘 현상을 만드는 것도 이제 아다마르 게이트의 하나의 현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로테이션 게이트라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파울리 게이트를 사용하는 건 180도로 회전시키는 것이 되겠고 파울리 X, 파울리 Y, 파울리 Z라는 걸 써서 X축 로테이션, Y축 로테이션, Z축 로테이션 다양한 각도로 로테이션 시키는 것도 바로 이 로테이션 게이트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 보이는 것처럼 R 서브 X, R 서브 Y 뭐 이렇게 써도 되지만 여기 지금 R 서브 X만 있으니까 X축으로서 주어진 각도만큼 회전시키는 게 이제 우리가 로테이션 게이트들을 배치하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인풋들이 다양하게 1 또는 0으로 왔을 때 아다마르 게이트를 배치해서 우리가 중첩 상태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1과 0, 1과 0, 그 다음 두 번째와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쭉 얽히면서 만들어주는 것도 이때 우리가 인텐글먼트의 예시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으냐 하면 퀀텀 서킷의 최적화입니다. 최적화.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의 큐빗의 게이트, 뭐냐면 인풋을 하나만 받는 게이트와 두 개의 큐빗을 받는 게이트와 세 개의 인풋을 받는 큐빗의 게이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큐빗 인풋을 받는 큐빗 게이트는 1만큼의 코스트가 든다고 하고 두 개의 인풋을 받는 퀀텀 게이트를 10만큼의 코스트가 든다고 하고 세 개의 인풋을 받는 큐빗을 69만큼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면 지금 이 서킷에서는 우리가 6개의 하나의 인풋을 받는 게이트와 두 개의 2큐빗짜리 게이트와 한 개의 69짜리 게이트, 3큐빗짜리 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총 95만큼의 비용이 든다고 하자. 근데 이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 카르노맵 같은 거 계산하듯이 동일한 연산을 하는 우리가 퀀텀 게이트를 설계하면서 비용을 더 작게 만들어 줄 수 있다면 비용을 더 작게 만들어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디지털 시스템에서 배울 때 논리력 때 배울 때 동일한 바이너리 혹은 동일한 연산 결과를 내놓으면서 우리 회로를 더 아낄 수 있다면 회로에 쓰는 게이트들을 더 아낄 수 있다면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게 비용을 더 아끼면서 회로를 설계하는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뭐, 우리가
뭐 111, 우리가 지금까지 엑소와 연산이나 투플리 게이트처럼 위에 있는 것들이 다 1이 돼버리면 위에 밑에 있는 게 반전돼서 나갔죠. 이렇게 1처럼. 그래서 4 큐빅 게이트 하나를 쓰면 이게 만약에 223짜리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면 얘는 지금 3 큐빅짜리 게이트죠. 하나, 둘, 세 개의 인풋, 하나, 둘, 세 개의 인풋, 하나, 둘, 세 개의 인풋짜리의 게이트를 세 개 썼죠. 이 경우가 만약에 3 큐빅짜리가 비용이 예를 들어서 뭐 60, 뭐 9만큼 든다라고 한다면 69 곱하기 3은 207이니까 하나짜리 큐빅 4 큐빅짜리 하나가 223만큼의 비용이 들고 3 큐빅짜리 하나가 69만큼의 비용이 들면 3 큐빅짜리 3개를 쓰는 게 비용을 더 아끼는 길이죠. 223보다 207이 좀 더 비용이 적게 드니까. 근데 보아하니 얘네들이 논리 연산을 봤더니 뒤에 있는 거나 앞에 있는 거나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뒤에처럼 설계를 해라. 그게 동일한 연산 결과를 가져오지만 그렇지만 비용이 더 작기 때문에 그렇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보면 뭐 굳이 연산할 필요 없지만 뭐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자면 얘는 1, 1이니까 0이 들어왔을 때 반전이 돼서 1이 되고 뭐 얘도 1, 1이 들어왔으니까 0이 1로 될 것이고 뭐 얘도 1, 1이 들어오니까 그럼 0이 반전돼서 뭐 1로 나갈 것이고 0도 반전돼서 뭐로 나갈 것이고 그러니까 운이 될 것이고 0이 반전되니까 1이 되는 거니까 운이 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연산 결과를 냈지만 게이트의 비용이 더 줄어든다면 그게 더 나은 방식이다. 뭐 그런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게이트 설계하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퀀텀의 큐빗의 기본적인 성질과 2장에 했던, 3장에 했던 이걸 통해서 시나 게이트와 로테이션 게이트들을 설계할 수 있다는 걸 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첫 강의 했던 우리 퀀텀 뉴럴넷의 설계 원칙에서 봤을 때 퀀텀 뉴럴넷은 어떻게 설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논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제 마지막 두 번 강의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보다 시간이 좀 짧게 배정이 돼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이제 조합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알아보면서 이 향후 이제 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조합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퀀텀 뉴럴넷을 설계하고 거기에 얻는 이득은 무엇인지 남은 시간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보시고 저희는 이 다음 시간인 3시 10분에 우리가 퀀텀 뉴럴넷 지금까지 했던 퀀텀 큐베이스의 개념과 퀀텀 스테이트과 그다음 퀀텀 회로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공신경망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우리 3시 10분에 뵙고 그때 다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시 10분에 새로운 줌 링크로 예,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